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은 어떤 근육, 어떤 알통을 필요로 할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의 시작을 눈을 뜨면 육체적인 눈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 물질로 된 세상을 보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눈의 상태가 나쁘면 그 과학의 힘을 빌어서 더 잘 볼 수가 있어.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음도 이렇게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 가지고 힘이 있어지려면 어떤 것을 필요로 할까라고 할 때 역시 마음도 눈을 떠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아까 말했던 거죠. 그러면 마음을 놓고 눈을 뜨자. 이제 이런 필요성을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이 눈을 뜬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어서 마음이 눈을 떴다라고 할 건가라고 하는데, 마침 이제 경에서 보면 요 마음에 눈을 뜬다라는 것을 직접 표현해주는 부처님 말씀이 있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정말 특별한 용어 하나를 생각해 볼게요. 부처님, 어떤 사람이 이제 부처님한테 무엇이 세상에서 눈을 뜨는 것이고 무엇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까? 이렇게 눈을 뜨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빛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나타나죠. 우리가 이제 눈을 뜨는 거야. 그런데 저 뒤에 빛 때문에 깜깜하지 않네. 만약에 불이 다 꺼지면서 빛이 없어가지고 빛이 없어서 깜깜해지면 어때? 눈을 떴다고 해서 보나? 우리가 보는 일을 하려면 눈도 떠야 되고 빛도 있어야 돼. 마음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그래 묻거든. 무엇이 세상에서 눈을 뜨는 거고 무엇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겁니까? 이래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세상에서 사띠가 눈을 뜨는 것이다. 세상에서 지혜가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사띠라는 말 들어본 사람? 처음 들어보지? 지혜라는 말은? 지혜는 많이 들어본 거지. 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혜라는 말은 이제 워낙 많이 들어보는 거야. 부처님은 지혜라는 것을 말하는데, 지혜는 빛을 비추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 불이, 무색의 빛. 말하자면 그냥 밝음만을 던져주잖아? 이 빛이 뭐 사람들 취향에 따라서는 좀 노란 빛깔이 들어가기도 하고 붉은 빛깔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어때? 빛이 비춰지는데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보면서 그냥 무색으로 밝음만을 던져주는 요런 빛과는 다르게 어떤 것을 보면서 그것에 노란색을 덧씌워가지고 사실은 하얀 거를 노랗게 보죠. 사실은 하얀 거를 붉은 빛깔이 덧씌워지면 붉게 보죠. 요런 거는 어떻게 말해야 돼? 내가 보아야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할 수가 없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빛이 비치느냐에 따라서 노란색을 덧씌워서 보니까 사실과 다르게 노랗게 인식하는 오류가 생겨요. 붉은 빛을 덧씌워 보면 사실과 다르게 붉은 빛이 덧씌워진 오류가 생겨. 그래서 빛을 비추자라고 할 때는 어떤 빛을 비춰야 있는 그대로 하얀 거는 하얗게 보고 빨간 거는 빨갛게 보고 이런 부분이 나오겠지. 그럴 때 이제 그 지혜라는 것은
사실의 빛을 비추는 거야. 뭐 여기서 이제 사실이 뭐냐 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두고두고 공부해야 하고, 어쨌든 이제 부처님은 그 지혜라는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야. 사실이 무엇이냐 미뤄두자고. 자, 그런 가운데서 삿비라는 거는 이렇게 지혜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무 색깔도 덧넣지 않고 오직 밝음만을 비춰주는 이런 지혜의 빛에 의해서 눈만 뜨면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바로 그 눈 뜨는 일, 요거를 삿비라고 불러. 혹시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나? 마음 챙김이라는 말도 하고 알아차림,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안 갔네. 요게 이제 뭐냐 하면, 자, 우리가 몸에 눈을 뜨면 무엇을 보지? 세상을 보는 거잖아. 빛을 매개로 들어오는 세상을 보는 일이 몸에 눈을 뜨는 거라고. 그런데 이 몸으로 눈 뜬다라는 것과 별개로 세상을 만나는 일은 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몸이 함께해서 내가 마음과 몸이 함께해서 세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세상이 생겨 있는 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보는 자인 내가 온전한 상태로 아까 말했지만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상태를 바르게 유지하는 일이 또 중요하겠지. 그러면 바로 그렇게 그 삿비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는데 어떻게 눈을 뜨는 것이냐 하니 마음이라는 거 또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세상에 대해서 눈 뜨는 것은 몸에 있는 눈을 뜨는 거고 이제 시각을 돌려가지고 보는 자인 나에게 눈을 뜨는 거. 이해가 되죠? 삿띠 눈을 뜨자. 무엇에 대해서 눈을 뜨느냐? 보는 자인 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야. 라고 공감이 됐죠? 이런 거 있을까? 가끔씩 보면 뭐 그냥 이래 있다 보면은 아이고 내 안에서 무언가 모르게 어떤 욕망? 어떤 요러면 참 좋겠는데? 하는 내 안에서 무언가 진행되는 것을 내가 보고 아이고 한데 이럴 때 혹시 안 있을까? 네, 있어. 객관적으로 상자에 그런. 그거보다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제3자성 요런 거 이전에 내 안에서 내가 이렇게 몸을 움직여 가지고 무얼 하진 않지만 내 안에서 막 내 마음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막 하고 있어. 근데 사실은 잘 조절되지 않는 마음은 마음으로 막 무얼 하다 보면 대개 그 인간이라고 하는 무언가 좋은 거는 내 거 하고 싶은 요런 정도 요런 소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잖아.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뭐 잘 몰라도 이렇게 생각이 좀 이렇게 쭉 진행되다 보면 그러면 내가 도둑질을 좀 해서라도 요새 저 삼성에서 G7? 삼성에서 요새 휴대폰 새로 나온 게 뭐 G7인가 뭐 굉장히 좋은 게 나왔다대.
이거를 엄마가 사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매장에 가가지고 살짝 눈치를 봐가지고 하나 집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 생각은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죠? 내버려 두면 생각은 좋은 거 내 거 하고 싶은 요런 마음의 어떤 성질 때문에 내버려 두면 마음 속에서 휴대폰 매장 가가지고 좋은 걸 하나 살짝 들고 와야겠다. 그러면 참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육체적인 눈을 뜬다고 해서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서 이렇게 그래 저 좋은 휴대폰을 하나 훔쳐오기로 하자 라고 생각으로 마음을 딱 먹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움직이면 대개의 경우는 어떻게 돼? 훔치는 일이 성공을 잘 못해. 그지? 그러면 그 훔치다가 붙잡혀가지고 하여간 이제 그때부터 문제 상황들이 생기잖아. 이제 이런 상황들을 놓고 지금 자네가 말한 거는 맞습니다. 보는 자인 내가 나의 안에서 세상을 보는 거하고는 별개로 나의 안에서 어떤 마음작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내가 볼 때가 있습니다. 요렇게 공감한 거지. 네, 맞습니다. 경현이도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지. 그때 그거 내 마음이 육체적인 눈을 떠가지고 바깥쪽으로 세상을 보는 요런 눈뜸 요런 눈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시각을 안으로 돌려가지고 그럼 시각을 안으로 돌릴 때는 이 눈동자가 역할할 수는 없죠. 눈동자는 밖의 것으로 향해 있다고? 그러면 시각을 안으로 돌려가지고 내 마음이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 라는 것을 눈 떠서 발견하는 요런 것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라고 공감하는 거잖아. 네. 그거를 표현하자면 뭐가 되겠어? 안으로 그러니까 시각을 안으로 돌려서 나의 내면의 상황에 대해서 눈 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럼 나의 내면의 상황이라는 게 보통 말하자면 몸으로 밖을 향하는 거하고 다르게 나의 내면의 어떤 상황은 내 마음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요거 발견하는 거지. 그지? 요거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바로 그래서 그 보는 자인 나에게로 그래서 특히 마음에게로 내 마음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눈 떠서 발견하는 것. 요런 능력이 있다고. 그 능력을 부처님은 사띠라는 말로 불러요. 사띠라는 말 처음 들어보지. 네. 그런데 부처님 이래로 이 사띠라고 하는 것, 사띠가 무엇입니까? 라고 알아가지고 그 사띠가 안으로 하여간 이 표현이 중요한 거야. 밖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시각을 안으로 돌려가지고 내 안의 상황,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는 마음이 몸을 들이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건 바깥쪽 상황이 아니라 안쪽으로 나의 상황이라고. 내 안에서 마음만의 상태를 발견할 수도 있고 마음이 몸과 함께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발견할 수도 있고 요거 요렇게 내 안으로 시각을 돌려서 내 마음의 현재 상태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요거 발견하는 거. 그거를 근데 이제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면서 살아가진 않잖아.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눈만 가지고 내가 시력이 1.5요 하면서 육체적인 보는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육체적인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정말로 내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건지 하지 않아야 할 바를 하는 건지 그래서 나의
나의 이런 삶이 행복을 만들 건지 괴로움을 만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살다 보면 문제는 많은 경우가 길을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필요해지는 게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물론 이제 아까도 뭐 나중에 보자 그랬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괴로움을 만들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을 만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잘 배워가지고 이제 시각을 안으로 돌려서 내가 내 마음이 해야 할 바를 하고자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할 바를 하고자 하는지 행위하기 전에 발견해가지고 하지 않아야 할 바를 하려고 하면 얘 마음아 너 그거 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 안 된다 라고 마음을 단속하고 해야 할 바를 하고자 할 때 그래 마음아 잘하고 있어 그런 일을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나의 삶이 향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부추겨서 잘못하려 할 때는 하지마 라고 단속하고 잘하려고 할 때는 열심히 해 라고 부추기고 이것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고 그 결과로 내가 괴로울지 행복할지 이게 결정되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바깥쪽으로 눈 떠가지고 세상을 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마도 그렇게 받아들인 정보 그렇다고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장님이 되어도 좋아? 안으로 향한 시각만 잘 단속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니야. 분명히 우리가 몸과 함께 내가 되어 살기 때문에 밖을 향한 육체적인 능력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하고 조심해서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안으로 눈뜨는 이런 사띠라고 하는 이런 능력을 말하자면 마음의 근육을 힘있게 해가지고 그 마음에 힘 있는 근육인 사띠가 내 마음이 잘못된 일쪽으로 치우치고 있으면 얼른 안 돼! 라고 끊어주고 잘하고자 할 때는 그럼 더 열심히 하자! 라고 부추겨서 내 삶을 그리 이끌어가는 이것은 어찌 보면 몸이 하는 역할보다 내 삶의 질적 측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을 마음의 알통이 마음의 근육이 힘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띠. 경연, 사띠가 뭔지 좀 알겠어? 아마 잘 모를 거야. 그래도 이게 뭔가 알 것 같지? 뭔가 알 것 같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여간 그 분명한 거 하나는 요 표현. 시각을 안으로 돌린다. 시각은, 밖을 보는 시각은 몸의 능력이잖아. 그지? 그냥 뭐 육체적으로 감았던 눈을 뜨면 밖을 본다고.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인 눈을 떠가지고 세상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그 받아들인 정보 이후의 이야기, 그 이후의 나의 삶은 내가 그러니까 시각을 안으로 돌려서 보는 자인 나 자신에 대해서 눈뜨는 사띠라는 이 알통을 발휘하지 않으면 받아들인 정보 이후에 내가 그 정보에 따라서 잘못 행동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잘 행동해서 행복을 만들지 이걸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띠라고 하는 마음의 근육을 활용해가지고 안으로 눈 떠가지고 자
육체적인 눈을 떠서 밖의 상황을 정보는 받아들였다. 이제 마음아 어떡할래? 라고 내 마음의 현재 상태를 발견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몸과 함께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어하고 잘 행위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친구잖아. 뭐 살다 보면 나도 그래 자네들만 할 때 우리 그 불알 친구 그 좋은 친구들하고 평생 친구이면서도 때로 보면 절교도 해. 나도 우리 불알 친구들 몇 명하고 절교를 한 적도 있어. 근데 지금까지 그래도 그 또 불알 친구라고 해서 요새도 계속 카톡 주고받으면서 이래 살거든. 근데 이게 때로 보면 조금 아주 작은 일들 가지고도 화가 날 수가 있어. 삐질 수가 있어. 조금 심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살다 보면 좀 삐질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이건 더 훌륭히 가야겠지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경연이가 화가 좀 났어. 그래서 친구를 뺨을 한 대 탁 때렸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생겼다 하면 경연이 생각이 어때? 화가 좀 나가지고 친구를 뺨을 한 대 때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 그냥 이렇게 보지 옆에 친구가 저 친구가 왜 저랬을까 하고 그냥 돌아서 가버렸다 이래 치고 둘이서 맞붙어서 싸웠다 이런 경우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친구 뺨을 한번 때린 것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다음번에는 친구를 찾아가지고 야 미안해, 내가 지난번엔 오해가 좀 있었나 봐. 내가 이렇게 좀 다른 안 좋은 일 때문에 매우 좀 그 흥분한 상태여서 네가 뭐라고 한마디 하는데 그냥 내가 네 뺨을 때렸거든. 미안해. 정말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주라 하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가서 사과하고 빌어야 되는 거야. 그런 일을 안 하면 친구가 저 친구가 나를 뺨을 때렸네? 내가 왜 저 친구한테 뺨을 맞아가면서 친구해? 이러다 보면 친구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뺨 한 번 때리는 요 상황이 나를 가서 반복 사과하게 만든다고.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들잖아. 예를 들어 이제 여자친구가 있어.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다가 여자친구 뺨을 한 대 때렸다? 이러면은 아마 무릎 꿇고 빌어도 잘 안 봐줄걸?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야. 그러면 자 상황을 보자. 사띠라고 하는 마음의 근육을 갖춘 사람하고 갖추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겼어. 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친구가 나를 아주 화나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냥 뺨을 한 대 때리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근육이 없어가지고 그냥 손이 움직여서 친구의 뺨에 닿을 때까지 이 팔을 제어하지를 못해. 그러면 뺨을 딱 때린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나. 그런데 지금 내가 매우 좀 불편한 상황이었다 해도 친구가 어떻게 한마디 했는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팔이 친구의 뺨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때 그래도 문득 마음의 근육인 사띠가 안으로 시각을 돌려서 딱 보니까 내 손이 이만큼 나가고 있네. 요거 여기서 스톱시키지 못하면
조금만 더 나가서 친구 뺨에 닿는 순간 나는 그때부터 거듭거듭 사과해야 하는 괴로운 상황이 생긴다. 이래가지고 요만큼 나가는 팔을 안 돼, 나가지 마! 라고 마음의 근육을 작용시켜가지고 여기서 멈추게 한다면 일단 내가 화나서 뭐 어찌하려고 하는 건 다 떠나서 친구의 뺨을 때렸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이럴 일은 안 생기잖아. 그러겠죠. 문제는 이건 거야. 내가 내 마음의 상태를 보아가지고 내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 순간 발견해가지고 뺨을 때리러 나아가는 이 팔을 스톱시킬 수 있느냐. 내 마음의 근육이 이 손이 뺨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요거를 중단시킬 수 있느냐.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거는 마음이 화가 불같이 나가지고 팔이 뺨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동작을 시작하려는 요때에 발견해가지고 야 봐라 너 지금 나가면 안 돼 봐라 멈춰. 중간에 막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앞에서 막으면 쉽겠지. 아니면 아예 마음이 부글부글 화를 내고 있어. 그때에 마음 자체를 보아가지고 마음아 그렇게 지금 화낼 일이 아니여. 친구가 좀 나를 속상하게 했다 해도 그건 친구가 잘못한 거고 여기에 내가 잘못 반응해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팔을 움직여서 뺨으로 날아가는 순간 잘못은 저 친구가 했는데 저 친구의 잘못에 내가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나는 수없이 쫓아가서 미안하다고 반복 사과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마음아 고만 들끓어 라고 시각을 안으로 돌려서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이런 마음의 근육을 작용시킬 수 있다면 살아가는데 힘들 일이 많이 줄어들겠지. 그지? 여자친구한테로 더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했어? 여자친구가 좀 속상하게 한다고 할 때 손이 뺨에 닿으면 말할 것도 없고 이 팔이 움직이는 거를 여기서 단속해주면 정말 좋겠고 아니면 마음이 나쁜 년 하면서 여자친구에 대해 가지고 속상함이 막 끌어오를 때 그때 발견해가지고 에휴 저 친구가 좀 잘못은 했다 해도 그렇다고 마음아 네가 이렇게 들끓어가지고 속상해하고 그러다가 뺨이라도 한 대 치면 이 완전히 절교되는 거요. 너 사랑하는 친구를 잃을 수도 있어 라고 해서 안에서 내 마음의 작용을 직접 제어할 수 있으면 이 사는 일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야. 하여간 어린아이가 젖병, 분유통밖에 못 잡던 그 팔이 성장하면서 몸에 근육이 생겨가지고 힘을 갖추듯이 마음도 이렇게 마음의 근육을 키워가지고 힘이 있어지면 마음의 근육을 키우지 못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가지고 그냥 제어되지 못하게 손 한 번 놀렸다가 커다란 불행을 당하는 이런 것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눈을 뜨자. 사띠라고 하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가지고 보는 자인 나를 시각을 안으로 돌려서 눈을 뜨는 요런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마음의 현재를 보아가지고 잘못된 마음 상태를 제어하는 것.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해가지고 단속해서 구체적으로 괴로운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그런 일을 하는 게 사띠라고 하는 마음의 근육이다. 경에서는 이제 요 마음의 근육, 알통, 요런 거를, 마음의 기능이란 표현을 써. 또는 힘이라는 기능을, 요런 표현을 쓰는데, 요런 그 마음의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지 하는 건 우리 두고두고 천천히 보기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건 오늘 수행, 명상 이야기를 좀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결국은 그 마음의 근육을 활용해야 한다. 마음의 근육을 힘있게 하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이 아직 이런 마음이 힘이 있어진다. 마음이 눈을 뜬다. 사띠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내가 좀 풀어서 설명하느라고 1시간을 다 써버렸네. 이렇게 하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육체적인 눈을 떠서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요 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받아들인 정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내 삶을 괴로운 쪽으로 이끌어갈 거냐, 행복으로 이끌어갈 거냐, 요런 나 자신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시각을 안으로 돌려서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 하는지 이런 행위를, 나의 행위를 직접 발견하는 것. 이제 요런 능력이 있어서 요거를 불교에서는 마음의 기능 이렇게 표현하는데 몇 가지 기능 가운데 특히 이렇게 안으로 눈 뜨는 요런 기능을 사띠라고 부르고, 요 사띠를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마음 챙긴다라는 얘기는 지금 내가 한 게 그거지, 내 마음이 요런 상태로 진행되게 두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단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요거를 말하자면 내 마음을 챙긴다. 마음을 챙긴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번역이고, 또 그 이전에 이제 알아차린다라는 건 뭐죠? 내 마음이 요런 마음이네 라고 안으로 눈을 딱 뜨는, 눈을 딱 떠가지고 내 마음의 상태를 발견하는 것. 요런 건 뭐겠어? 알아차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요렇게 사띠라고 하는 안으로 눈 뜨는 요런 마음의 근육, 마음의 힘을 사띠라고 말한다. 사띠라는 것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 거로 하고, 자, 오늘 내가 여러분 책 2권 잠깐 보려고 한 거는 다음으로 미루고 요 한 가지 나눠드린 요 얘기만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